여름철 단장을 방해하는 불청객 바로 모기죠. 그런데 요즘 모기는 생존력이 강해서 잘 죽지도 않고 여름뿐 아니라 봄철부터 초겨울까지 돌아다닙니다. 어떻게 하면 이 지긋지긋한 모기 물리지 않는지, 물렸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모기에 대한 궁금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위생곤충 전문가 양영철 교수님과 함께 우리 집 벌레들에 대한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을지대학교 보건환경안전학과 양영철입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가장 먼저 모기를 좀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죠. 네, 지긋지긋한 모기 너무 싫은데요. 근데 잘 물리는 사람들이 있고 안 물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좀 맞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잘 물리는 사람들은 이제 체내 혈중에 지방이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독특한 체취가 나거든요. 그 다음에 또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들. 또 모기가 좋아하는 냄새가 이제 이산화탄소 외에 이 젖산이라는 것을 또 잘 감지를 하거든요. 이 젖산은 피로물질이고 그래가지고요. 땀이나 이런 데 많이 배출되는 그런 물질입니다. 그래서 그런 냄새를 굉장히 모기가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체취가 많이 나는 사람들을 특히 여름에 모기들이 더 좋아합니다. 아까 냄새랑 좀 밀접한 관련이 그렇습니다. 있다고 네, 이해해보면 네. 좋겠습니다. 그럼 좀 잘 안 씻는 사람들이 좀 더 잘 물리겠네요? 아, 물론이죠. 예. 그러면 어린 아이들도 같은 맥락으로 좀 열이 많고 해서 더 잘 물리는 걸까요? 영아들 같은 경우에는 젖냄새라고 그러나요? 약간 이제 그런 냄새도 네. 나잖아요. 이제 그런 냄새들을 이제 모기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그 체취를 감지하기 때문에 대사가 활발하고 이러면 피부 표면에 나타나는 그런 온도도 좀 이렇게 높거든요. 그러니까 노인분들은 이렇게 손을 잡거나 피부를 만져보면 굉장히 차갑습니다. 그런 분보다는 대사가 좀 활발한 이런 젊은 층들이 피부 온도도 좀 많이 올라가고 하니까 모기들이 훨씬 더 감지를 많이 하죠. 그러면 왜 얼굴이랑 발에 잘 물린다고 하잖아요. 네, 기름종이나 이런 것도 얼굴에 이렇게 우리가 일과 시간에 이렇게 만져서 이제 뭐 기름기를 좀 제거한다든가 얼굴에 특히 이제 또 우리가 호흡을 할 때 이산화탄소가 나오기 때문에 얼굴 쪽으로 또 모기들이 많이 이렇게 끌리기도 하고요. 밤에 잘 때 보면 발바닥에 물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 발에 땀이 많이 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기가 좋아하는 냄새 중에 하나가 그 발꼬락내? 그 냄새가 뭐냐면 사실은 이 땀이 발에 나서 이게 숙성된 냄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발바닥이나 이런 데에 모기들이 많이 유인돼 가지고 물렸을 때 굉장히 가렵죠. 가려우면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걸 긁을 수도 없고 참 그 취약한 부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괴롭죠. 네. 자고 일어나면 얼굴이랑 발에만 물렸는데 이게 다 좀 이유가 있었던 네,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원인을 알아야 좀 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원인들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그러면 우리가 물렸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도 궁금해요. 이것도 사실 굉장히 속설이 많은데 침을 바르는 게 좋다? 비누로 씻으면 조금 덜 이렇게 붓는다? 뜨거운 거 혹은 차가운 걸 대는 게 도움이 된다?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좀 하나씩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침을 바르면 뭐 좋다, 뭐 네. 어떤 가려움증이나 이런 걸 뭐 사라질 수 있다. 맞습니다. 아 맞아요? 네. 애기들 침 발라주잖아요. 이거 그렇습니다. 맞는 거예요? 아밀라제라든가 이런 소화 효소들이 이 피부의 어떤 그 염증 반응을 진정시키는 효과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영원히 지속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긴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완화시키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있으면 바로 또 가렵습니다. 가서 이렇게 긁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뜨거운 것을 대면은 네네. 뭐 진정 효과가 있다. 그것도 이제 맞습니다. 잠깐 동안은 이제 뜨거운 걸 대가지고 가려움증이나 이런 걸 해소하면서 좀 진정시키는 효과는 있지만 이것도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우리가 실제 적용하기는 어렵고요. 제일 좋은 방법은 이 얼음찜질, 차갑게 해서 얼음찜질이나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게 가려움증이나 이런 걸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이제 가려움증이 해소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손이 덜 가겠죠. 그래서 피부나 이런 데에 자극도 덜 주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완화를 시키니까 훨씬 더 그 덧나지가 않죠. 잘못해서 이렇게 자꾸 긁다 보면은 그 피부 조직이 또 겉표면에 손상이 돼가지고요. 거기에 2차적인 세균 감염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나타날 수 있죠. 그리고 저는요 교수님 꼭 그 비누로 씻으면 덜 가려운 것 같더라고요. 네네. 이게 맞는 내용인지 진짜 궁금했거든요. 네, 그것도 역시 이제 네. 오랫동안 지속시킬 수는 없는데요. 중성세제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요. 네. 예, 그런 걸로 이렇게 씻어주게 되면은 잠깐 동안은 이제 해소감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오랜 시간 지속시킬 수 없으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얼음찜질, 냉찜질 뭐 이런 방법이 제일 좋고요. 또 이렇게 벌레 물린 다음에 바르는 그런 것도 있어요. 네네. 굉장히 시원하죠. 표피 온도가 굉장히 시원해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해소감을 느끼니까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들이 더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모기에 물렸을 때 우리가 좀 진정시키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좀 알아봤는데 안 물리고 싶다. 뭐 어디 뭐 산속을 간다. 네. 뭐 놀러 간다. 이럴 네. 때 안 물리고 싶잖아요. 네. 그럴 때 뭐 시중에는 뭐 어떤 오일 제품 이런 것들도 나와 있고 뭐 모기 퇴치제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런 거 좀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지 어떤 거 좀 추천해 주시는지 궁금해요. 그 의학 외품으로 해서 나온 제품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디트라는 성분을 많이 썼거든요. 근데 디트가 피부에 침투 독성이 심하거든요. 걸프전 때 미군들이 디트 성분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걸프 신드롬이라고 하는 병도 있어요. 요즘에는 또 그래서 디트 같은 것들이 잘 안 나옵니다. 이카리딘, 뭐 피카리딘 또는 IR353 이런 성분들이 이제 기피제로 나오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구입해서 이제 야외 활동을 할 때 잠깐씩 쓰시는 것도 좋고, 또 우리가 민간요법으로 쓴다고 그러면은 시나몬 오일 또는 유칼립투스 오일, 유칼립투스 안에는 18시네올이라는 성분이 있어가지고요. 흡혈곤충들이 가까이 와서 이렇게 호흡을 할 때 기절해버립니다. 자기 자신한테 안 좋은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을 기피하게 되겠죠.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모기나 이런 흡혈곤충들이 기피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경동시장이나 이런 데서 계피 그 수피를 사가지고 끓이시는 분이 계셔요. 아니면 열탕 추출하는 거죠. 아니면은 알코올 추출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런 추출물들은 효과가 낮습니다. 에센셜 오일로 반드시 구입을 하셔가지고 이런 희석제를 만드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나와 있는 제품으로 구매를 하시는 게 더 네. 좋겠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요즘에 모기들은 소리도 잘 안 나고 좀 이렇게 잘 죽지도 않는다 뭐 이런 말들도 있더라고요. 이거 좀 맞는 이야기인가요? 아닙니다. 일반적인 모기들, 그러니까 도시나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모기들은 다 소리가 납니다. 소리가 안 나는 모기가 하나 있어요. 말라리아를 전파하는 얼룩날개 모기 종류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기에 더 잘 물릴 수 있죠. 그 모기는 보통 대형 모기에 속하고요. 또 앉아있는 자세도 보통 모기들은 이 벽면에 수평으로 앉아요. 이 모기는 45도 내지 90도 각도로 이렇게 비스듬히 앉는 그런 습성이에요. 그러니까 앉은 자세만 봐도 말라리아를 매개하는 모기구나. 노 뷰징 모스키토라고 그래가지고요. 소리 안 나는 그런 모기종입니다. 있군요, 실제로. 네. 그리고 그 앉아있는 자세와 뭐 크기 이런 걸로 구분 가능하다고 말씀 주셨는데 일반인들이 봐도 크기의 차이가 있는지 좀 궁금해요. 크기 차이 있습니다. 뇌염 모기 같은 경우에는 작은 빨간 진모기라고 그러거든요. 모기가 조금 작다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한 0.5mm 정도 작습니다. 그런 모기가 이제 일본 뇌염을 매개하는 모기종이고요. 아까 말라리아를 매개하는 그런 모기나 이런 것들은 농천지에 가야만 있어요. 그래서 도시에는 거의 없습니다. 이런 모기들이 조금 크죠, 체형이. 그리고 비스듬하게 앉아있고 하기 때문에 이 모기들은 말라리아를 매개하는 모기구나.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좀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제일 위험한 모기 이런 것들도 있나요? 있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앞으로 더 주의를 해야 된다. 기후변화 때문에 우리나라도 많이 더워지고 있고, 그 다음에 아열대 기후화가 되고 있고,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새로 해외에서 유입돼서 토착화될 수 있는 모기 매개 감염병이 있습니다. 뭐예요? 이거? 그게 이제 댕기거든요. 동남아라든가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뭐 이런 쪽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사망자도 그만큼 또 많아지고 있고요.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2014년도에 댕기열 환자가 165명이 발생했거든요. 뭐 이런 걸로 본다면은 우리나라도 안전한 지대는 아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감염돼 가지고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와서 발병한 댕기열 환자만 하더라도 1년에 코로나19가 발생하지 않을 때는 300명 정도 됐어요. 이 댕기열을 전파할 수 있는 모기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우점종으로 있어요. 흰줄 순모기라고 합니다. 좀 다르게 생겼나요, 모양이? 전체적으로 채색은 까맣게 생겼고요. 다리나 이 몸에 보면 하얀 비늘과 띠가 많아요. 우리 학생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디다스 모기라고 그럽니다. 근데 저 딱 생각했을 때 왜 산에 있는 모기들이 하얀색 검은색 얼룩덜룩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생긴. 네, 산에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 뭐 이런 데도 공원이라든가 뭐 이런 녹지대가 있거나 아니면 단독주택이 넓게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그런 주택가, 그런 데는 이제 조경수들도 많고 그런 인공용기나 이런 데에 이제 굉장히 알도 많이 낳고 서식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댕기열 환자가 유입이 돼서 매개 모기가 그 환자를 흡혈하게 되면은 충분히 우리나라에
대규모로 댕기열 환자가 토착화 될 수 있다. 근데 이게 댕기열만 매개하는 게 아니고요. 이 모기가 지카 바이러스, 치kun구니아 그런 바이러스도 다 전파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온대 지방이어서 겨울이 있기 때문에 병원체에 감염된 모기가 겨울에는 다 죽게 되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는 환자가 발생하지 않고 끊어지는 건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그 흰줄 순모기는요. 그러니까 알을 낳으면 알이 감염이 돼 있어요. 부화된 유충이 나중에 성충이 되면 이 바이러스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도 온대지방이긴 하지만 겨울이 있고 하지만은 안전한 지대는 아니다.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